계속해서 돈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부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높죠. 달러 강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인데 지금 환율이 1,441원 그리고 1,341원, 39원 뭐 이 정도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 미국 달러 중에서 가장 화폐 단위가 높은 단위가 100달러 지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의 주인공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장 값어치 있는 돈에 실릴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분이 얼만큼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위인 중에서도 위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이 가치가 높은 달러의 주인공인 이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우리가 부자 되는 사고방식을 계속 공부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놓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프랭클린으로부터 레슨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늦어도 40 초반에 돈 버는 일로부터 은퇴하라. 저는 이 20대 이 얘기를 처음 듣고요. 이걸 뼈에 새겼어요. 이 돈 버는 일로부터 좀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꿈에 새겼고 이제 거의 뭐 그런 개념에 도달했죠. 그래서 사람의 목표와 생각과 의식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왜 은퇴를 나이 들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나 일반적 관념은 이 오랜 동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서 60대 후반이나 70대에 은퇴해서 그때 비로소 노후를 즐기고 노후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아주 상투적 개념을 우리에게 주입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게 투영되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라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은퇴를 늦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돈 버는 일을 좀 빨리 해가지고 일찍부터 은퇴라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그 시간만으로도 부족한 세상살이에서 왜 자꾸 끊임없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노후를 이제 다 걷지도 못하는 나이, 정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행은 심장이 떨릴 때 하는 것이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틀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주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돈 버는 일 일찍 은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만 미쳐라도 우리가 이 100일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대공황에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까지도 준비하는 그 어떤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 지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지출 우선순위의 창, 이건 뭐냐면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을 것, 없어도 되는 것, 이 4분면으로 여러분들의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만큼 위대한 창조물은 없습니다. 반복만큼 위대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완성도 높은 한 가지 기초 개념,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이어져 있는 이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주입해서 기존의 세뇌된 잘못된 틀로부터 여러분들의 뇌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반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사고가 체계적으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정립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위인 중에 한 분이고 40전에 30대의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기준과 우선순위, 원칙을 수립하는 지금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출, 돈을 쓸 때의 우선순위는 4가지로 구분해라. 첫 번째, 꼭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한 리스트인가? 자, 우리 식자재 구입 꼭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럼 꼭 필요한 거야, 그게. 그 지출이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통신비 꼭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전화 안 쓰면 꼭 필요하지 않아. 그죠?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분한테 있으면 좋을 거의 기준인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마다 기준과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1단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1단계 작업이 돈을 쓸 때는, 즉 부의 사고방식,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필요한가라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을 쓸지 말지를 결정해라. 요거죠. 두 번째 기준은 필요한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한 거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을이 와서 제법 쌀쌀합니다. 여름에 반팔 티를 입었다면 다소 긴팔 외투가 없다. 그렇다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내가 이전에 사놨던 것들이 있다면 그냥 필요한 것이 될 것이고, 이전에 사놓은 그런 긴팔 외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건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내 상황과 환경에 대입해서 이제 세울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을 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차가 있겠죠.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에게 차라는 도구는 있으면 좋을 거죠. 그러나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편리한 지리적 환경과 입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부산광역시나 대전에 사시는 분들,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구나, 그런 분들 어떤 교통편이 너무 잘 돼 있단 말이죠. 외국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중교통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상호 연동되는, 즉 환승이 되는 이런 이 교통 시스템은 전례가 없어요. 뭐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가보셔도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네 번째, 없어도 되는 것으로 구분해서 돈을 쓰는데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결정하라. 이것이 첫 번째 1단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지출. 우리가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많으면 좋은 거고,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적어야 우리가 첫 번째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출발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 단계, 돈 관리 시스템입니다. 돈 관리 시스템은 세 개의 통장을 경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첫 번째 통장 이름을 그는 마스터 계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계좌라는 건
모든 것이 쌓이는 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스터 계좌의 기능은 월급, 그 다음에 로얄티 수입이라든지 또는 부수입, 축의금, 세금 환급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터 계좌에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큼지막한 수입이나 돈이 들어오는 계좌, 주 계좌가 바로 마스터 계좌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계좌는 주 계좌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이 통장으로만 들어옵니다. 엄태호 씨, 어디로 입금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제 마스터 계좌인 신한 계좌를 입금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돈은 마스터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게 저의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이 필요한데 이건 월간 지출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지출 계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계좌에서는 매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지출, 즉 정기 지출을 위해서 이 통장, 즉 지출 계좌 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계부를 쓰자라고 했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돈을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돈을 관리하고 가계부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 3개월 정도치의 평균적인 돈이 나가는, 즉 지출 이제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출값의 평균이. 나는 우리 가정에 한 5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출이 되더라. 그럼 나의 수입이 2천만 원이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 기준을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잡은 거 아니죠? 우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 정도 평균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삼았어. 2천만 원 버는데 500만 원을 써. 그럼 1,500만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즉 마스터 계좌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500만 원이 평균적으로 나가더라 라고 하니 지출 계좌에다가 500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놓는 거예요. 그럼 지출 계좌는 자동이체랑 이제 연동을 시켜 놓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 이체를 하시겠죠.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걸어 놓을 거예요. 왜? 내가 그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출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걸 더 줄일 수 있으면 베스트.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분이고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고, 이 500만 원이 최소 이 마지노선이다. 이 정도는 꼭 나가야 되는 돈이야. 결정이 되어졌고 평균이 나왔다면 500만 원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 혹은 마스터 계좌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장이 정기 지출 계좌예요. 이 정기 지출 계좌는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차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정기 지출 계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나가는 뭐 그런 정기적인 지출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미리 빼놓으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업 통장을 운영한다면 부가세라든지 뭐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해서 추정해서 빼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꼭 이렇단 말입니다.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 낼 돈이 없어. 왜? 세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첫 번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까지도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출하는 돈으로 계산을 상계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금 낼 때 되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또 뭘 합니까? 또 뭔가 어디에서 돈을 융통하거나 어디서 또 끌어다 써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벤자민 프랭클린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금은 미리 빼놔라. 정기지출 계좌라는 세 번째 통장에 빼놔라. 그거는 너 돈 아니야. 세금은 국세야. 나라에 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지켜져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는 반드시 세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세금은 거기에 옮겨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프랭클린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개념에서 이 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벗어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주 길을 지금 훌륭히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준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기준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을 거, 없어도 되는 것으로 구분 짓고 세개 통장으로 주로 돈이 쌓이는 주 계좌, 그리고 정기 지출 계좌, 그리고 세금이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지출 계좌, 이래서 세금 계좌, 여기로 세 개를 나눠서 돈을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 제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15분 학습을 하고요. 이제 5분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에비던스,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고객을 상담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또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지금 이제 SNS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걸 할 때도 내가 알아야 뭔가 충분한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글쓰기, 또 볼거리들을 제공을 하고 또 효과적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창업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컨택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카페드 슬리밍고 이 매장 점주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매장의 고객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담을 하실 때는 이런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들을 조금 구비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미국 FDA의 홈페이지의 이 자료입니다. 이 홈페이지,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제조사, 개발사가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죠. 그래서 하단에 제가 등록번호 위에 등록업체명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우측에 보시면 영어로 돼 있습니다. 왜? FDA가 영어 홈페이지, 미국 홈페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록 번호를 보시게 되면 30111-89230이란 번호가 있는데요. 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 영문과 방금 말씀드린 이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저렇게 홈페이지, FDA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에부터 등록명부터 보시게 되면 88코어셋 C111 그리고 HD111 닥터 코어셋 프로 R1090 프로죠. 그 다음에 닥터 코어셋 P88 그리고 미스 폴리 BB484 미스터 폴리 SM880 즉 부목으로 된 즉 의료기기로 된 신고가 되어져 있고 등록되어진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품목명이 상품 등록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 하단에 이제 품목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클래스를 정하기 위한 기준인데 우리는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프린트를 한국식약청에서는 부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은 지지해 줄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부목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목의 이제 품목인 거고 디바이스 클래스라는 거는 의료기기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1급입니다. 자, 그러면 1급, 2급, 3급 체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급이라는 것은 인체에 주는 영향이 가장 미약한 것, 즉 위험도가 낮은 이 품목들이 1급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미국 FDA의 의료기기 등급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를 한다. 그래서 1급은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미국 FDA의 의료기기로 신고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2급은 뭐냐? 의료기기 2등급은 1급에 비해서 위험도가 중 이상인 거고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져서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주의되어지는 등급이 2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급은 위험도가 아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도, 즉 제세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허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규격들에 대한 검사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설명 그만하고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의료기기 등급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고도의 장비의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 장비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것이지 이게 1급이라고 안 좋고 3급이라고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우리가 FDA 이렇게 정말 신고되어져 있고 등록되어져 있는 신고되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등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기기 등급은 1급인데 1급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이다 라고 머릿속에 오늘 세우시고 오늘 5분 학습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주말이고 오늘 또 병점 렌탈 대리점 창업설명회가 있는데요. 오늘 좋은 결과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고 주말 동안 또 열심히 또 사업하고 재충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또 행복한 마음으로 100일만 미쳐라 우리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